50명 이상 오는 거 보고 싶다. 지금 몇 명인지 알아? 지금 이렇게 애들이 안 왔다고, 니네. 이걸 보여줄까? 봐봐. 지금 35명밖에 안 왔다니까? 보이지? 동시 시청자. 35명밖에 안 왔다니까. 되게 적게 온 거야. 예. 40명까지 올라간 적이 없죠? 예. 이렇게 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본 애들도 있죠? 안 본 애들 엄청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공부 근데 선생님이 이제 줌을 안 하는 이유는 줌은 이제 좀 방해되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진도 나가기도 뭐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공부 수업을 하기에는 유튜브나 이런 쪽이 훨씬 좋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쓰는 거고요.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좀 이쪽으로 돼야 되나?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하면 되네. 네, 볼까요 이제?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울 내용이 뭔가요? 자, 오늘 배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은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을 알아봅시다.를 공부를 해볼게요. 자, 3.1운동 전후로 국내외에서 많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독립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통합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저기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 잠깐만요. 영상으로 볼게요. 자,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제 국권 침탈 10여 년 후죠. 네, 우리가 뭐가 일어났죠? 화면이 안 보인다고요? 화면이 안 보여요? 이거 화면 안 보인다고요? 어? 이게 왜 안 보여? 지금 이거 안 보입니까? 화면? 잘 보일 건데? 보이죠? 네, 보이죠. 자, 일제 국권 침탈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일단 3.1운동 2년 전에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요. 또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 대통령 윌슨도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요. 그래서 외교를 해서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일환으로서 만세 운동을 통해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평화적 시위인 3.1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3.1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세 개의 임시정부가 있어요. 자, 서울에는 한성정부가 있고요. 대한국민의회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 거의 동시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잘 보이죠? 네. 자, 블라디보스토크는 좀 보면 알겠지만 블라디보스토크는 굉장히 우리나라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우리나라 너무 가깝기 때문에 활동이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또 같은 이유로 한성정부도 서울에서 얼마나 활동이 어렵겠어요. 거의 활동이 불가능할 거예요. 비교적 활동이 쉬웠던 국제도시인 상하이에 선생님 카메라를 조정할게요. 네,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는 어디 세워지냐면 행정사법 경찰권 등이 각 나라에 그냥 이제 인정되는 조계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하이는 중국 땅이잖아요. 근데
조계지란 것은 중국 땅이지만 중국의 법률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일본의 법에서도 벗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상해 지도를 보시면 이래요. 그래서 프랑스 조계지가 있고 미국, 영국, 일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조계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디로 갔을까? 자,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나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천조국 조계지? 공공 조계지 갔을까요? 글쎄, 천조 프랑스? 천조국 미국 아닙니다. 예, 미국이라 하셔야 돼요. 자, 공공 조계지 갔을까요? 자, 선생님 같으면 프랑스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인 거주 지역이 있잖아요. 공공조계지는. 그래서 일본인들이랑 우리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선생님 같으면 공공조계지가 아닌 프랑스로 갔을 것 같은데 역시 임시정부도 프랑스 조계지로 갑니다. 프랑스 조계지로. 자, 어떤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일본인도 함께 거주하는 공공조계지는 뭐 이렇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일본의 뭐 경찰력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프랑스 하면 무슨 나라입니까? 자유평등 박애죠. 자유평등 박애의 프랑스 조계지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이렇게 자리를 잡죠. 프랑스 혁명.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를 그래도 도와주지 않을까? 프랑스 하면 혁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프랑스 조계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조계지를 선택하고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죠. 1919년 4월 11일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쉽지 않은 통합의 길이에요. 그래서 각자 상황과 여건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시정부 통합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자, 큰 기여를 한 인물이 누굴까요? 누구냐면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교과서 내용 살짝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게 가장 포인트잖아요. 이승만 아니에요. 이승만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승만은 진짜 좀 얘기하면 좀 슬픕니다. 예, 얘기하면 짜증납니다. 예, 예. 이승만 좀 그래요. 이승만 미국 사람입니다. 예. 자, 뭐를 우리가 첫 번째 요 부분 있잖아요. 첫 번째 요 부분. 자, 이 부분은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 자, 여기 이렇게 요 부분은 뭐가 가장 포인트가 될까요? 이 부분은 자, 이제 교과서로 돌아가 볼게요.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맞긴 한데 네, 그건 하여튼 나중에 그런 역사가 있고요. 네. 자, 선생님이 가르친 이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을 제목을 잡으면 뭘로 잡으면 될까요? 자, 답을 해봅시다. 이 부분은 자, 선생님 잡아볼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잡아볼게요. 정부 수립.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그래서 자, 요약하자면 3.1운동 전후로 많은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3.1운동 네, 3.1운동 전후로 많은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많은 임시정부가 생겼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독립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통합을 합니다. 어디로?
자, 통합을 해요. 통합을 어디로 한다? 통합을 어디로 한다? 1919년 9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일합니다. 1919년 9월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됩니다. 상하이 대한민국이에요. 벌써 대한민국이에요. 대한제국이 아니죠? 대한민국. 우리나라랑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걸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정부 수립은 사실 1919년으로 보기도 하죠. 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 내용인데 여기서 같이 할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요. 자, 임시정부는 시작부터 이름이 뭐예요? 시작부터 이름이 뭘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자, 여기서 민은 이제 시민, 인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대한제국이 1897년에 세워져서 1910년까지 13년간 지속이 되잖아요. 마지막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이었어요. 황제의 나라죠. 근데 이제 국민의 나라, 인민의 나라 대한민국이 설립되고요. 자, 안창호 선생님의 신년사 연설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황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여러분이 황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사람들은 군주인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요. 군주인 인민은 잘 말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싸우지 마시고요. 채팅방에서 그 채팅방 그거 끄면 됩니다. 예, 끄면 돼요. 위쪽에 끄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렇게 짚고 있어요. 헌법을 보시면 이래요. 자, 1조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평등의 정신을 강조해요. 지금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과도 아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볼까요? 자, 3.1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3.1 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요거는 요 뒤쪽 내용이 있는데 요 2페이지에 있는데 선생님 여기다 같이 정리할게요. 3.1 운동 정신을 바탕으로요. 자, 주권 재민이에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인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그죠? 대한제국에서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된다. 그래서 네, 싸우지 마십시오. 거기서 아이고 그냥 그리고 이건 요거 다시 보기로 혹시 보셔도 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쟤는 황제겠죠? 예, 황제의 나라에서 민은 뭘까요? 국민, 인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예전에는 이제 인민이라 했어요. 인민, 여기서는 국민, 시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 시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내용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임시정부는 비밀 연락망을 조직해서 국내 독립운동을 지휘하고요. 또 독립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자금을 모으고 다른 나라와 외교 활동도 하고 독립운동을 펼쳤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또 한인 애국당 저항을 했다. 여기까지 있는데 또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자, 임시정부 활동 볼게요.
자, 비밀 연락망을 둡니다. 비밀 연락망. 그래서 독립운동가에게 몰래 연락을 해요. 자, 이렇게 몰래 연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을 모으고 공채를 팔아요. 애국 공채라는 걸 팔아요.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도 확보해요. 자, 요거는 한번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제목을 뭘로 하면 될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정도 하면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해볼게요. 네, 임시정부의 그 활동 해볼게요. 자,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밀 연락망을 조직을 해요. 비밀 연락망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주의해요. 국내외 연락망을 조직해요. 네, 독립운동을 지휘하죠. 독립을 지휘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지휘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예,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독립 자금을 확보합니다. 독립 자금 확보를 해요.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하는데요. 뭘로 하냐면 애국공채란 거래요. 애국공채. 설명해 줄게요. 애국공채. 그 다음에 의연금이란 걸 해요. 의연금. 자, 애국공채는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애국공채. 자, 댓글로 한번 달아주십시오. 애국공채는 뭐일 것 같아요? 한자로 보면 편하긴 한데. 자, 이 공채는 사채의 반대말이에요. 사채의 반대말이에요. 공채의 반대말 사채예요. 사채. 예. 사채가 빚이잖아. 빚. 그렇죠. 애국은 나라 사랑이에요. 맞아. 나라 사랑하는 빚이야. 빚. 자, 나라를 사랑하는 빚. 이제 뭐냐면 이제 공채는 이런 거예요. 원래 이자를 조금 주고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이제 내가 나중에 갚을 거니까 나한테 지금 돈을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립 공채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나중에 다시 독립이 되면 그때 갚을게.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없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면 그때 갚는다고 생각하고 미리 돈을 빌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게 애국 공채예요. 공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공채가 나와요. 그거 이제 국공채라 그래요. 지방에서 나오는 이 공채는 지방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나 국가에서 빚을 낼 때 이것도 국공채라 그럽니다.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애국공채, 국공채. 알겠죠? 의연금은 의가 뭘까요? 의가 무슨 의자일까요? 의는 오를 의. 그 다음에 연은 버릴 연이에요. 근데 버릴 연도 있고 이게 기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금은 돈이니까 옳은 일에 기부하는 돈이에요. 예, 요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의연금은 옳은 일에 기부하는 거죠. 요거는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 수재의연금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수재의연금 그런 거 똑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이것도 사실 뭐 애국의연금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할까요? 그 다음에 외교 활동을 한다고 했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외교 활동 한다 했죠. 자, 외교 활동을 합니다. 외교 활동 뭐 김규식이나 이승만 이런 분들이 하는데요. 외교 활동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지만 한 25년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제에 의해서 사실은 이 비밀 연락망도 거의 없어지고요. 네, 독립자금 확보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 외교 활동도 잘 안 돼요. 예, 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과연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비밀 연락도 안 되고 독립자금 확보도 안 되고 외교 활동도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채팅이 간다고? 뭔 말이지?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버티는 게 다 장사. 아니, 장사. 아.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죠. 그래서 한인 애국단이란 게 조직이 돼요. 한인 애국당.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김구가 한인 여기 나오잖아요. 김구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요. 애국단을 조직해서 무력으로 저항을 하는데요. 무력으로 저항을 하는데 저항을 하죠. 근데 우리가 군대는 없잖아요. 군대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군대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항할까요? 우리가 자, 저항할 수 있는 방법. 자, 봅시다. 자, 한인 애국단을 만드시는데요. 먼저 자, 돈도 무기도 군대도 없었던 임시정부예요. 굉장히 암울하죠. 돈도 무기도 군대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건 할 수 있죠. 일본의 주요 인물을 제거해서 암살하는 거예요. 암살. 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김구의 선택이에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시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서 누가 옵니다. 누가 와요? 어떤 청년이 하나 와요. 이야, 이상한 애가 와요. 일본 말을 하는 청년이 와요. 이 사람 누굴까요? 혹시 이 사람 아는 사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알 것 같은데?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자, 누가 왔을까요? 이 사람 이름?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이봉창. 그렇죠. 홍가원 짝짝짝. 안중근 아닙니다. 안중근은 예, 이미 돌아가셨죠. 이토 히로부미 저격하시고요. 네. 자, 홍가원 정답입니다. 이봉창 의사입니다. 이봉창 의사. 그렇죠. 이봉창 의사 찾아와요. 이봉창 의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봉창 의사도 참 이제 되게 그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해요. 그리고 일본 옷 입고 다녀요. 아예 일본인 같은 행색에 의심을 해요. 처음에. 그래서 원래 이제 이봉창 의사는 일본에서 이제 그냥 나는 일본인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나는 신일본이 되겠다. 나는 그냥 일본이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일본에서 결국 부당한 처사를 받고요. 여기에 대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줄게요. 네. 마침내 이제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깨닫고 네. 이 모든 수모와 서름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으로 찾아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꽃 같은 열정의 이봉창 의사. 당시 이봉창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31살이었어요. 근데 이봉창 의사가 자, 계속 보자면 그래서 왜 당신들은 암살을 안 하느냐? 아유, 그냥 일본의 천황을 죽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진작 죽였지 하니까 이봉창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전에 보니까 나 일본에 있을 때 바로 천황 앞에 지나가던데 거기 그냥 폭탄 하나 던지면 다 죽겠던데? 그럼 내가 폭탄만 있으면 내가 바로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구가 옳다고 나면서 이제 암살 계획을 실행하고 이제 암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봉창이 또 실제로 가셔가지고 일본말도 굉장히 잘하고 해서 실제로 폭탄을 던지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폭탄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폭탄이 터지긴 터지는데 약하게 터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패하죠. 예.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요. 아쉽죠. 그래서 그 다음 또 다른 의사가 나오죠. 그럼 다음 페이지 교과서 나옵니다. 자, 누가 나옵니까? 예, 이제 결국 아까 전에 이제 이봉창 의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 이제 이 이봉창 의사를 보고 다른 또 윤봉길이라는 이분이 또 찾아오게 되죠. 자기도 이제 이봉창 의사의 그런 모습에 감명을 받고 윤봉길 의사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봉창 의사는 또 이제 하여튼 중간에 얘기는 또 있는데요. 자, 일단 이봉창 의사가 이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중국인들에게도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까지 있나 모르겠네요. 영상에 있나 볼게요. 네,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중간에 이 과정을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이제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는데 그걸 중국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아쉽게 실패했다고 막 신문에 내요. 아쉽게 실패했다고. 네, 당시 중국은 이제 만주사변으로 이제 이제 만주를 빼앗기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상하이에 침략을 합니다. 그게 상해사변이에요. 상하이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 군대를 해서 바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윤봉길이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일본 왕을 기념을 행사장. 요게 또 그거예요. 전승 기념이에요. 같이 그 상하이 상해사변 상해에서 일어난 그 전쟁, 중국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그 기념식이에요. 그런 기념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윤봉길이 가게 되죠. 자, 윤봉길의 그날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1932년 4월 29일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윤봉길이 훈커우 공원에 들어갑니다. 이런 영화가 있죠. 자, 7시 50분. 일본인으로 위장한 윤봉길 의사입니다. 한 손에는 일장기를 들고요. 한쪽 어깨에는 수동 폭탄을 댑니다. 이제 수통. 이제 물 폭탄이에요. 수통. 군대 가면 이제 수통 있잖아요. 수통 폭탄을 메고요. 한쪽 손에는 도시락 폭탄을 맵니다.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이었다요. 이제 성공하고 죽으려고. 자, 입구에서 근데 윤봉길 의사가 잡힙니다. 입장권을 보여주시오. 근데 입장권이 없어요.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퀴즈. 어떻게 했을까요? 입장권이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까요?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입장권이 없었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죠? 그걸 활용해 언변으로 돌아서 뒤로. 야, 그 돌아서 이쪽으로 못 가지. 완전히 다 막아놨는데 경계가 얼마나 삼엄했겠어. 중국인들도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자리잖아, 그 자리는. 그죠? 일본인의 전쟁 축하하는 걸 갖다가 상해에서 했잖아. 어떻게든 들어갔는데 아예 어떻게 들어갔냐고. 자, 갑시다 그냥. 예, 선생님 막 들어가요. 아, 민두 누구예요? 일본말에서 들어가면 맞습니다. 일본말에서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태연하게 전 일본인입니다. 와타시와 니폰진 데스 이렇게 했죠. 근데 아주 유창해요. 태연하게 일본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인인데 왜 못 들어가게? 나 일본인이거든.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저 일본이니까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왜 유창하게 할 수 있었냐면 또 윤봉길이 일했던 세탁소 주인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일본 그 발음으로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때 3만 명이 모였대요. 3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약 3만 명. 약 3만 명의 인파니까 야 3만 명이 진짜 엄청난 인파거든요. 여러분 진짜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뭐냐면 3만 명이면요. 그 축구 경기장 엄청 큰 거 있죠. 거기 꽉 차면 그 정도 돼요. 우리 그 무등 경기장 그 뭐죠 이제 기아 챔피언스 필드 꽉 차도 2만 명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계도 삼엄하고 그랬겠죠. 자, 이제 단상에는 표적들이 있는데 이런 전범들이죠. 전범들이 있어요. 원수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단상함 20m까지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화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이러고 실제로는 굉장히 훨씬 더 굉장히 사람이 많았겠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래서 11시 40분 되니까 조금씩 앞으로 가서요. 5m 앞에까지 가요. 그래서 바로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시고요. 이렇게 수통폭탄이 떨어지고 네. 자결용 폭탄은 쓰지 못하고 이렇게 거기에 성공하십니다. 성공했지만 굉장히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엄청나게 맞으세요. 무차별로 이렇게 구타를 당하시고요. 이제 이런 죄명으로 뭐 바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겠죠. 자, 근데 이제 그 당시 신문 기록을 보면 참 대단한 게 폭탄을 왜 던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재 우리 조선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일본에 반항하여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 만약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강국 피패, 그러니까 패전국들이 나오는 이런 시기가 돌아오면 그때야말로 조선은 물론 이런 약소 민족들, 식민지들이 다 독립하고야 말 것이다.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된 일제는 우리 식민지를 내놓게 되죠.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을 하시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두 명의 상급 군인을 살해하는 것만으로 독립이 실행될 리는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독립에는 당장 효과가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나의 의거에 의해서 조선인들이 깨어나고 각성하는 것이다. 전 세계 우리 조선이 일본과 다름을 명명백백히 하기 위해서 내가 전범들을 처단하였다. 이렇게 기계를 잃지 않고 의거의 목적을 밝히십니다. 대단하시죠? 이 당시에 벌써 국제 정세를 이렇게 파악하시고 독립을 내다보셨던 윤봉길 의사. 이런 투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요. 일본의 아주 위신을 국제적으로 크게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죠. 네, 정말 멋지죠. 자, 이 부분 간단하게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번으로 할까요? 이제 아까 전에 2번이었으니까 3번. 자, 윤봉길 의사로 할까요? 3번 윤봉길. 이렇게 3번 윤봉길 할게요. 3번 윤봉길. 매헌 윤봉길이에요. 매헌 윤봉길. 자, 한인 애국단원이고요. 한인 애국단원이세요. 애국단원이시고 오늘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한 11시 좀 더 넘을 것 같아요. 예.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상하이에서 행사장에 폭탄을 던지십니다. 예, 성공하시죠? 예, 폭탄을
던지시고요. 그래서 두 분을 돌아가시고 두 분 죽고요. 두 사람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조금 오버될 것 같아요. 예, 중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감동을 하게 돼요. 중국인들이 감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후로 특히 이제 중국의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에는 굉장히 임시정부가 사면초가였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죠. 아까 전에 보시면 비밀 연락망도 다 없어지고 독립자금도 다 막히고 외교활동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진짜 돈을 짜가지고 한인애국당 겨우 했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대놓고 이제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계기가 되죠. 이 당시 이 이후로는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굉장히 활동이 다시 또 활발하게 되죠. 중국인과 같이 한중 합작으로 한 나라 이제 우리나라 한국과 중국 협정으로 일본과 대항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다음 이제 뒤쪽은 여러 독립군을 모아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요거는 이제 여기다 같이 쓸게요.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활동이니까 여기다가 예, 임시정부의 활동이니까 한국 광복군 이렇게 쓸게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여러 그 독립군들을 모아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요 내용은 선생님이 했죠.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민주주의 정체를 찾았다. 오늘날 뿌리게 되었다. 요 내용을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했죠. 이렇게 요게 이제 아까 전에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다뤄졌죠. 자, 윤봉기를 보내는 김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캡처도 해놓긴 했는데 영상 그 설명란에 보면 있거든요. 그건 영상을 요건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시간 관계상 요거는 영상으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자, 뭐가 나오나요? 뒤쪽 페이지는 보시면 그렇죠.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가 나옵니다.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예요. 자, 독립군들의 활약을 또 살펴봅니다. 그 당시 1920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남자연은 또 못하겠네요. 지금 남자연은 좀 보시고요. 자, 봉오동 전투 간단하게 볼게요. 자, 3.1운동 후 만주해온 청년들아 모여라. 국내 진입으로 관공서, 일본군, 경찰 공격. 그래서 이제 봉오동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이 국경인 이제 두만강에서 뭐 요즘으로도 차로 한 20분, 한 2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까워요, 굉장히. 그래서 국내 진공 작전 해가지고 계속 국내 진공 작전으로 해가지고 뭐 경찰서나 이런 거 계속 너무 자주 와요. 계속 와가지고 관공서도 파괴하고 계속 죽이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일본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월강 추격대를 편성합니다. 월강은 뭐냐면 월강, 두만강 강을 건너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때려놓고 도망가고 가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정말 소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월강 추격대를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봉오동 골짜기거든요. 동이 골짜기예요. 쭉 골짜기를 올라가다가 쭉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골짜기죠. 그래서 여기서 사면에서 총으로 갈겨버리죠. 네, 삼면에서 공격. 그래서 이렇게 일본군은 157명, 200명 부상하고 독립군 4명밖에 안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겠다. 병력 2만 명을 더 불러가지고 간도를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면 그 다음 이게 뭐냐면 보시면 여기 보면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산이 대체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있다 다시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2만 명 데리고 와요. 이번에는 봉오동 전투는 한 저기 몇천 명 데리고 오는데 이제 2만 명 데리고 대군대를 가지고 다시 옵니다. 자, 이게 청산리 대첩이죠. 근데 똑같아요. 청산리 대첩은 좀 다른 게 청산리 대첩은 좀 다른 게 잠깐만요. 이거 나 꺼져버렸나? 잠깐만요. 얘 내가 꺼져버렸나? 자, 청산리 대첩은 좀 다른 게 너무 적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총알도 되게 적고 하다 보니까 어 아휴, 이게 또 사진이 이제 느리네요. 네. 이번에는 이길 수 없잖아요. 저거는 이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백두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계속 도망을 가는데 우리는 밤에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낮에 이동하면 걸리잖아요. 그렇죠? 밤에 계속 도망을 가요. 계속 도망을 안 싸우죠. 싸워야 돼. 우리 잡으러 하는데 계속 도망 다녀. 그런데 이제 밤에만 이동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동도 안 되고 결국 따라잡히잖아요. 청산리쯤에서 따라잡히는 거예요. 청산리 일대에서 따라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또 이렇게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간 이루어집니다. 청산리전 아까 봉오동 전투는 하루 동안에 단 하루인데 이 청산리 전투는 6일간 무려 6일간 이루어져요. 6일간 이루어지고요. 10여 회나인데 뭐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져요. 일본군이. 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유리한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치고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잡으러 올라가면 이제 도망가고 또 이렇게 잡아서 또 따라가는데 또 이제 잡으려고 또 이제 딴 데 매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드드드드 갈기고 또 도망가. 이게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우리 공식 기록에 보시면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1200명 정도를 죽여요. 그러니까 다 죽인 건 아니죠. 2만 명이 왔는데 1200명 정도가 죽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병력 거의 안 죽어요. 100명도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크게 이긴 거죠. 이게 이제 청산리 전투예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빠진 것은 이제 남자연 선생님인데요. 여기 보시면 남자연 선생님이에요. 예. 그래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하셨고 요것만 간단히 볼게요. 그러면 그냥 놔둡시다. 예. 이게 또 꺼져가지고 요거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돼요. 요 이제 나이를 40 넘게 드셔가지고 그때 이제 이쪽으로 입대를 하십니다. 이쪽에 의병 활동 입대하시고 아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제 모자가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관동군 사령관을 죽이려는 계획이 밀고 때문에 이제 발각이 되셔가지고 투옥되었다가 이제 순국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이미 60이 넘으셨다고 해요.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직접 해보니까 오늘 조금 달랐죠. 오늘 조금 이제 선생님 칠판을 안 쓰고 했는데 선생님 좀 채팅 보기는 훨씬 좋네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선생님이 봉오동 전투 영화를 틀어주려고 사실 그 핵심 내용 있잖아요. 그쪽을 이렇게 저기 사실 비공개를 올려놨었거든요. 선생님 캡처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잘리더라고요. 잘리고 그래서 유튜브는 이 저작권이 이게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등교 계약하면 선생님이 그 핵심 내용이라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곧 한 4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봉오동 전투 그 장면은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봉오동 전투 근데 보시면 조금 내용이 좀 잔인하죠,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내용이 많죠. 우리가 봤던 것 같긴 하죠, 그죠? 우리 반은 봤던 것 같아요. 다른 반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뭐 공부하나요?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바로 수학 이어서 할게요. 좀 많이 늦었네요. 죄송해요. 자.
다음 월요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